특히 수도권에 집이 많다고는 생각들 하지만 정말 얼마나 많은지를 상상도 못 하시고 가늠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언론 매체에서 뭐 몇십만 가구다, 몇백만 가구다 하는데 숫자 얘기로만 듣고는 뭐 별로 감흥이 없죠.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즉 매번 일상처럼 다니는 뭐 집, 뭐 회사, 번화가, 뭐 유흥가, 그리고 뭐 가끔 떠나는 뭐 여행지, 뭐 그뿐이죠. 맨날 다니는 곳만 다니니 다른 지역, 뭐 다른 동네는 가보지 않고 눈으로 보질 못했으니 본인들이 본 작고 좁은 세상에서만 기준을 두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진은 수도권 주택의 밀집 모습을 광범위하게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좁은 시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골목골목마다의 집들이 전부죠. 전체적인 숲을 못 보고 바로 주변 나무들만 보고 다닙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 대략 짐작해 볼 정도로 집들이 정말 많다는 걸 조금은 느낄 수 있겠다 싶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주택 사진들을 보겠습니다. 빼곡하죠? 이 사진은 서울시 25개의 구 중에서도 한 지역의 구도 다 못 담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상의 지역이 예를 들어 강동구 중에서도 일부 동네다라고 치면 뭐 이렇게 여기까지는 천호동, 뭐 또 여기까지 이렇게는 뭐 암사동, 뭐 여기까지는 뭐 명일동, 이렇게 나뉜 몇몇 개의 법정 동밖에 못 담은 사진인 거죠. 이 사진 역시 집들 참 많죠. 높은 건 아파트요, 낮은 건 빌라, 뭐 또는 다가구 주택이니 이 얼마나 주택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주제 뭐였죠? 빌라는 무조건 손해보고 망한다였죠? 지금 이 일부 도시만 봐도 이렇게 빌라들이 많은데 여기 사시는 사람들 전부 다 망했을까요? 집값이 사자마자 미친 듯 떨어져서 손해봤을까요? 빌라 사면 무조건 똥값 된다라는 전설 같은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 지역, 이 동네는 은가마을이 되겠군요. 이 동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손해보신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모여 살고 있을 수 있겠네요. 반면 이 동네는 아파트가 더 많이 보이네요. 그럼 빌라를 안 사고 아파트를 산 이 모든 아파트 사람들은 무조건 다 돈 벌었겠습니다. 빌라 사면 무조건 망한다에 반대로 행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는 무조건 오른다고들 생각도 하시니까 말이죠. 여긴 다 성공하신 분들의 지역, 뭐 동네가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저의 생각, 신념에는 오늘의 주제 빌라 사면 손해본다라는 정보 데이터가 1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또 저한테 없는 두 가지가 뭐였죠? 빌라보단 무조건 아파트다. 뭐 그리고 집값 떨어지면 어쩌나. 이렇게 총 세 가지 바이러스가 없어서 저는 집을 계속 샀죠. 처음 집을 사게 된 게 바로 이 옛날 구옥 빌라들부터 샀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빌라만 가득한 지역의 동네로 직접 나가보고 돌아다녀 보면서 꼼꼼히 체크하고 분석해서 좋은 빌라 물건들을 골라서 샀습니다. 여기서 좋은 빌라 물건이란 게 중요하겠네요. 빌라는 무조건 안 좋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무시하고 저는 좋은 빌라 물건을 골라냈습니다. 그것도 수없이 많이요. 이렇게 각 지역마다 그 안에 각각의 동네마다 빌라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누군 이런 빌라를 사서 손해를 보고 또 누구는 이득을 봅니다. 그런 희비가 엇갈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정보력이 약한 약자는 손해를 보게 되고요. 그런 약자로 인해서 정보력이 강한 강자는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정보력 이외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요소들을 더 넣습니다. 부정적, 귀찮음, 무기력, 두려움, 정보력 뭐 등 이런 것들이 약한 사람과 반대로 강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자기 합리화 없이 정말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라도 여러분은 제가 방금 말한 부정적, 귀찮음, 무기력, 두려움, 정보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는커녕 집 한 채 못 사고 있는 건 아니신가요? 빌라 사면 손해본다는 그런 전설 같은 부정적인 말만 생각하고 믿어버리고 이런 빌라들을 보지 않았고요. 찾아보면 되긴 할 것 같은데 무기력하고 귀찮아서 이런 현장에 나오기는커녕 부동산 사이트도 안 찾아보셨고요. 집값이 떨어지면 어쩌냐는 두려움 때문에 이런 아파트만 좋은 줄 알고 아파트만 생각하시지 않았나요? 그리고 아파트를 알아보는 게 좀 더 덜 귀찮고 쉬워서 아파트만 고집하셔서 힘든 거 아니신가요? 그리고 또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 귀찮음, 무기력, 두려움 때문에 제일 중요한 정보력도 안 얻고 못 얻고 있는 건 아닌가요? 빌라나 아파트나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내가 정보를 모아서 좋은 물건을 고르고 찾아내서 잘 산다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말이죠. 제가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으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제발 물어볼 사람에게 물으세요. 정말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빌라를 사던 아파트를 사던 뭐 상가를 사던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이나 자문을 구하고 싶으시다면 내 주변 가족, 뭐 친구, 지인, 직장 동료들 이런 비전문가들이 아닌 부동산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비전문가들과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물어본들 결코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긴 힘들거니와 오히려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정보를 얻어서 올바르지 못한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정말 불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수영을 잘하고 싶어서 뭐 배워볼까 하는데 수영은커녕 물장구도 제대로 못 치는 내 주변 비수영인들에게 수영에 대해 물어보실 건가요? 누구누구야, 넌 수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이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수영을 못하고 평소 관심이 없으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얘기들을 할 겁니다. 글쎄, 나도 수영 해볼까 했는데 물이 무서워서 좀 위험할 것 같아. 뭐 또는 야, 이 겨울에 무슨 수영이야. 감기 걸려 하지 마. 하려면 여름에나 해. 뭐 또는 뭐 수영? 좋은 운동이라고 듣긴 했는데 그거 제대로 하려면 엄청 오랫동안 배워야 한다던데. 너 수영 배워서 뭐 어디다 써먹게. 시간 아까워. 하지 마. 대충 어떤 식일지 그려지시나요? 수영을 배워보고 싶으시면 그냥 조용히 혼자 직접 수영장에 가셔서 코치나 강사들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처음부터 행동이 안 되신다면 인터넷에 수영 동호회나 카페에 가입하셔서 진짜 수영을 해봤고 하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십시오. 저런 비전문가의 의견이 수영을 배워보고 싶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도움은커녕 또 혼란스럽게만 만들 겁니다. 학창 시절 때만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 좀 잘해서 시험 성적도 좀 높게 받고 싶은데 공부 꼴찌 하는 애나 뭐 어중간하게 공부하는 애들한테 물어보지 않잖아요. 공부로 1등 하는 애나 뭐 항상 상위권에 있는 애들한테 가서 공부에 대해서 물어보고 대화하게 되죠. 반대로 성적이 별로 안 좋거나 뭐 맨날 꼴찌만 하던 친구들한테 가서 공부 얘기 꺼내면 뭔 소리가 들려올까요? 야, 뭔 공부야, 공부는. 그냥 우리 오늘 저기 어디 가서 신나게 놀자. 공부는 나중에나 해. 야, 공부하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런 상황 역시 대충 그려지시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빌라가 됐건 아파트가 됐건 집을 한 채 잘 사보고 싶은데 전혀 경험도 없고 경험이 있어도 뭐 제대로 알고 잘 산 사람도 아닌 비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나에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 수나 있을까요? 제발 제대로 해본 사람,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들에게 자문을 구하세요.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겁니다. 실제 있었던 저의 사례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부동산 경매법원에 빌라 물건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집안 내부가 심한 화재로 불에 다 타서 거의 80% 이상이 전소됐었습니다. 그 집 어떻게 했냐고요? 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 보고 다니는 부동산도 다 같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부동산 일 하시는 분들 역시 정작 본인은 투자 경험이 없는데 이론만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 부동산 투자 경험이 많은 진짜 전문가인 사람들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도 몇 번 얘기를 계속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빌라냐 아파트냐 물건의 종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금력이 여유롭다면 둘을 놓고 선택한다면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투자에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이건 정말이지 자금력이 받쳐졌을 때 말입니다. 나의 현재 보유 자산이 마음에 드는 아파트, 집값이 크게 오를 것이 예상되는 아파트를 구입할 돈도 안 되는데 빌라보다 아파트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또한 무조건 아파트다 라는 생각으로 집값 상승이 불투명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곳에 위치한 아파트를 사는 것도 더더욱 말이 안 될 것이고요. 자동차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중고차 딜러분이 있는데 이분이 빌라보다는 아파트라는 생각처럼 모닝이나 아반떼 같은 경차나 소형 중형차엔 관심을 안 두고 그랜저나 제네시스 같은 뭐 또는 벤츠나 BMW 같은 고급 차들만 사들여서 판다면 이분이 돈벌이가 잘 될까요? 뭐 물론 딜러분 자체가 자금력이 받쳐주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고급차 전문 딜러로 활동해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일부의 사람들일 거고요. 보통의 중고차 딜러분들은 경차부터 시작해서 소형, 중형, 뭐 대형까지 다양한 차량들을 갖고 영업하시죠. 왜 그럴까요? 좋은 차는 좋은 차대로 수요가 있고 값어치도 있습니다. 반면에 작은 차들도 수요가 많고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나라에는 돈이 많은 부자들도 많지만 돈이 여유치 못한 가난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저냥 먹고 살 만한 사람들도 많고요. 또 뭐 쓸 만큼 또 잘 쓰며 여유 있게 사는 중산층들도 많습니다. 소득의 차이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적게는 월 몇십만 원의 소득부터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 5, 6, 뭐 700만 원을 넘어서 월 1000만 원 이상까지 버는 사람들. 정말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각자의 소득이 촘촘하게 폭넓게 다양합니다. 그 소득의 다양함을 예를 들어 1에서 10으로 놓고 말을 해보자면 소득 기준 1에서 3 구간은 중고차, 경차나 소형차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뭐 4에서 6은 중형차, 7과 8의 소득의 사람들은 그랜저나 제네시스 같은 대형차를 선택하겠죠. 뭐 나머지 1003개에 계신 9에서 10레벨은 수입차, 외제차를 고를 수 있겠죠. 자, 다시 이번엔 부동산을 기준으로 말해볼까요? 이번엔 소득 기준을 좀 더 촘촘히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 기준 1과 2 구간은 어떤 부동산을 선택할까요? 우리 보통의 사람들 통념상 뭐 월세 단칸방이나 원룸부터 시작해야겠죠? 그럼 3과 4는 어디로 갈까요? 빌라 월세나 전세를 힘들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럼 5, 6은 어디로 가죠? 이때는 좀 괜찮은 빌라를 구입하냐, 아님 옛날 구옥 작은 아파트를 사냐, 뭐 또는 전세로 들어가냐, 뭐 여러 고민을 좀 하겠네요. 그럼 7과 8은 어디 뭐 할까요? 이때는 빌라보단 아파트를 큰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겠군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의 뭐 럭셔리 아파트 전세 또는 뭐 위치 조금 빠지고 신축급은 아닌 그냥 괜찮은 좋은 아파트 매매를 생각하겠네요. 그럼 또다시 천상계 9에서 10 만렙들은 어디 갈까요? 서울 중심이 됐건 뭐가 됐건 그냥 땅 사서 건물을 짓던가 그냥 살고 싶은데 아무 데나 가서 살겠죠? 그런데 내 형편이 이제야 겨우 3에서 4에서 벗어나서 5로 진입해서 겨우 빌라를 살까 말까 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변에서 빌라를 왜 사? 빌라보다 아파트가 좋으니까 아파트를 사. 이런 소리들을 쉽게 쉽게 하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그걸 지금 조언이라고 말해준답니까? 그 사람들은요? 세상엔 빌라 한 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분들도 많고요.
집을 사더라도 빌라밖에 살 수 없는 돈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보다 더 여유 있는 분들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도 많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투자 물건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하려는 시장에 수요가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수요층이 계속 끊김없이 꾸준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선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항상 존재합니다. 자본주의 국가가 돌아가는 한 영원히 말이죠. 이 말은 즉, 저렴한 빌라와 비싼 아파트는 자본주의 국가에선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주거 형태이자 개개인의 소득별로 나뉘는 다양한 선택의 폭 중의 일부분인 겁니다. 이런 명언들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또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 정말 제대로 된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저 자신을 너무 잘 알았기에, 한마디로 분수 파악을 했었기에 별로 되지도 않은 돈을 어렵게 모아서 빌라를 구입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빌라보단 아파트가 좋아 보였지만 초반부터 어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갈 엄두를 내겠습니까? 차곡차곡 장기간 준비해가면서 실력을 갈고 닦다 보니 어느 순간 비로소 아파트에 투자도 할 수 있는 레벨에 도달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소득 기준 점수는 1에서 10까지 중에 몇 점에 해당하시나요? 정말 냉정하게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남의 시선, 남들의 말에 신경 끄고 본인의 현재 위치에서 시작을 해보세요. 제가 해온 것이 답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점수, 그 위치가 저처럼 빌라 매매의 위치라고 판단된다면 저처럼 가치 있는 좋은 빌라를 잘 골라서 빌라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빌라 하나 꼼꼼히 따져보고 잘만 사도 애매한 아파트보다 큰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저의 심플한 투자 공략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딱 이 세 가지만 생각하고 투자를 합니다. 지금 갖고 계신 그 돈으로도 충분히 부동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선생님, 저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는데 떨어지면 어쩌죠? 지금 이런 전세를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또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